자, 반갑습니다. 자,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무릎 위에 얹으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그립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법문을 시작하기 전에 꼭 이거를 합니다. 내가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거를 하는 이유가 지금 법문을 지금 제가 하는 저하고 지금 듣는 여러분들하고 둘이 아닌 자리에서 지금 말하고 듣고 이것이 둘이 아닌 하나의 자리에서 하기 위해서 먼저 꼭 이거를 하고 그 다음에 법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을 하고 여러분들 앉아 계시지만은 말하는 이 자리하고 듣는 이 자리가 둘이 아닌 자리에서 이제 법문을 들어야 이게 이제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죠. 또 저도 제대로 말을 하는 것이고, 만약 일시맹 몸뚱아리가 내고 이게 청한 몸뚱아리가 지고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모습으로 둘의 자리에서 얘기를 들으면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제대로 공부를 한다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꼭 이걸 하게 됩니다. 이제 벌써 이제 7월달 우리 공지에 법회에 7월달 공지가 됐습니다. 7월달 하계 차례를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 3일 차례 정진을 합니다. 그래서 스케줄을 좀 잘 보시고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이번 하계 차례 정진에는 백봉 선생님이 주착하신 거사품과 새말귀 이거를 중점적으로 해서 모습공식으로 윤곽과 바탕을 잡아서 참선도 하고 법문도 하고 계속 그렇게 정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동참 바라겠습니다. 한 2박 3일
한 달에 한 번 하는 철야 정진, 또 이렇게 하는 2박 3일 이런 정진에 참여를 해야 뭐랄까 좀 업그레이드가 된다고 하나, 좀 영맹 정진을 해야. 그래서 많이 참석하십시오. 오늘은 그 정진 17일째입니다. 우리 아까 낮에도 했죠, 이거. 그래도 저녁에 또 해야 됩니다. 저녁에.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글귀는 화엄경에 나오는 제수보살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읍시다. 지혜로운 사람은 일체법이 무상하다고 관찰하며 제법이 공하여 무아라고 관찰하여 영원히 일체의 모습을 떠납니다. 이렇게 지금 보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 중에서 안 선생님 빼고는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 열심히 하신 분들은 이게 이해가 그반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성민 쌤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일체법이 변한다. 모습이 변한다. 무상하다. 그 다음에 제법이 공하여 무아라. 이거는 자체성이 없다. 이것을 늘 우리가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렇게 하니 일체의 모습에 머물지 않는다. 일체의 모습을 떠났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계속하게 되면 공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저절로 공리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냥 믿으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 몸뚱이가 변하고 할 것이구나. 변한다는 거는 모습이 차별상으로, 우리 낮에 그 선생님 방송 들었죠? 변한다는 사실은 차별상이다. 상대성은 차별상이죠. 똑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 자기 몸이라 해도 똑같은 모습을 가졌어요. 선생님 잘 아시죠? 너무 잘 아시죠? 똑같은 거. 왜냐면 세포 하나하나가 다 한 세계인데 몸에 있는 세포가 하나 쉬지 않고 변하기 때문에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차별상이에요. 엄청난 얘기예요.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이 없다. 아마 이 글이, 이것이 차별상을 극명하게 나타내는 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뜻이 차별상이라는 것은 한순간 똑같은 모습을 가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상대성이라고 합니다. 상대성이라는 것은 한순간도 똑같은 모습이 없는 거, 변하는 거. 이것이 상대성이다. 변하니까 가짜, 변하니까 머물 수가 없다. 가짜니까 머물 수가 없다. 이게 다 통하는 얘기야.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는 거죠. 자성이 없는. 그래서 무하죠. 실체가 없는 모습이니까 지금 일시명이 이렇게 있어. 근데 이게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있다면 안 변하겠죠. 그래서 자체성이 없다는 거는 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유정법이죠. 정법이 없다. 정한법이 없다. 정한법이 있으면 변할 리가 없지요. 실체가 있으면 변할 리도 없고 차별상이라는 말도 생기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새말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새말기를 하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가만히 하면은 그 상황에 있는 그 팩트를 그대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도 양파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 한 번 더 하지요. 그게 쉬울 것 같아서.
냉장고에서 양파를 먹고 이렇게 잘라 놓은 거를 이렇게 팩에 넣어 놨는데 이게 이제 금방 꺼내서 이게 잘 안 열어지더란 말이죠. 그게 어찌 하다가 이게 턱 열리면서 막 온 부엌 바닥에 그냥 양파가 막 하얗게 덮여버렸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단 말이죠. 하나는 뭐 물건을 뭐 이렇게 만들어 놨어. 또 하나는 어이구 일도 많은데 또 일저질 넣네. 그러니까 열이 팍 오르지요. 아침에 바빠 죽겠는데 가기는 어디를 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생각이 동시에 오르는 거를 쳐다보면서 바로 내가 양파를 줍는다. 양파를 잘 줍자. 이러니까 그냥 다 가라앉았단 말이죠. 그래서 새말기를 이제 새말기죠. 그게 내가 양파를 줍는다. 양파를 잘 줍자. 이러고 이제 양파를 잘 주었어. 양파 줍고 있을 때는 또 기분이 좋지. 한참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주었고 나니까 양파를 줍고 있는 그 순간에는 무엇이 이렇게 달라들지 않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대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무수한 자료를 가지고 있죠. 네이버에다가 제수보살 딱 쳐보세요. 막 블로그서부터 쫙 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을 그 경계를 탁 보는 동시에 내가 이때까지 축적해 있던 거 나는 알지도 못해. 그런데 대부분 우리는 육군을 통해서 경험한 거는 전부 축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막 순식간에 쏟아져 버린다. 순식간에. 그래서 순식간에 쏟아지는데 자기가 쏟아지는지를 몰라. 모르고 그 자료에 의해서 움직여 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새말기 하면 그렇게 안 하죠. 양파가 쏟아졌어. 그러면 어떻게? 양파를 잘 줍자. 그 양파를 잘 줍는 팩트에만 있는 거예요. 그 순간에만. 어쩌니 저쩌니 그거는 순간적으로 일어났지만 그것에서 안 그러면 이제 보통 때 같으면 막 하면서 이제 성질이 나는 거지. 막 투덜투덜 하면서 했을 거 아니야. 그 투덜투덜 하면서 하나 양파를 잘 줍자고 하나 줍는 거는 마찬가지인데 완전히 하나는 모습을 굴리는 것이고 하나는 완전히 모습놀이거든요. 모습놀이라는 거는 무엇을 모습놀이라고 하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조건을 그냥 대입을 시켜요. 모습을 굴리는 거는 조건에 놀아나지 않는 것이고 모습놀이라는 거는 조건에 놀아나는 거예요. 이게 모습놀이거든요. 그러니까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 이거는 모습놀이입니까? 모습을 굴리는 겁니까? 어디서 모습놀이입니까? 어떤 논리로 이게 모습놀이가 됩니까? 주로 자기로 이제 인정하고 예. 이제 맞으면 돈이 주셨으니까. 그렇죠. 몸뚱이가 내가 아니거든. 나인 듯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내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이 아니라요. 진실이 아닌데 가짜를 진짜로 알고 하는 거를 모습놀이에요. 그래서 몸뚱이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거죠. 몸뚱이는. 그런데 한 생각이 이게 내다 이러고 탁 갖다 붙는 동시에 그냥 괴로움, 온갖 만법이 일어나면서 괴로움이 연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가 그렇게 중요하고 중요한 거예요. 몸뚱이가 변하는 물건이구나. 그래서 이거 헛것인 물건이구나. 그래서 머물 수 없는 물건이구나. 이것을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선생님은 다 아시는 얘기죠. 아는 것 같아도 잘 모르죠. 알지만 실감은 안 오죠. 알지만 행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세상살이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여기서 지금 비명비양과 공적체, 여기서 나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무엇이 정말로 그 바탕이 되어야 되냐면 모습 공식이 딱 바탕이 돼야 돼요. 모습 공식이.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는 거구나. 모습은 변하는구나. 모습은 헛것이구나. 모습에 머물 수가 없구나. 이것이 아주 바탕이 돼요. 바탕이 되면서 변한다는 것은 김성민 쌤, 왜 변한다고 했죠? 변할 수 있는 이치가 뭐라고 했죠? 이게 지금 나는 그 부엌에서 호박을 썰어. 호박이 있어. 된장찌개에 넣으려고. 내가 너무 주부 티를 많이 내지요. 근데 너무 이게 이해가 잘 돼서 그래. 호박이 있어. 호박을 탁 잘라. 된장찌개는 호박 너무 맛있습니다. 애호박, 그지요? 딱 자르면 어떻게 돼요? 모양이 변화가 돼요. 한 덩어리가 있다가 조각으로 잘라져요. 어째서 조각으로 잘라지냐는 거예요. 비어 있어서 잘라져요. 비어 있어서 잘라집니다. 변화는 왜 변하느냐? 비어 있어서. 그러니까 이 마카펜이 있어요. 이 마카펜이 실체가 있으면 안 잘라지겠죠. 근데 이것이 빈 모습이라서 잘라지는 거예요. 본래의 성품이. 그래서 일체만법이 전부 다 공성이라. 공성이라. 텅 빈 이치를 변하는 것을 지극히 관찰을 하면 이런 모습들이 비어있구나. 이거를 직접적으로 이해를 하게 돼요. 파악을 하게 돼요.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파악을 하게 돼요. 진짜로. 그래서 모습 공식을 하면 내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런 그 수준까지 간단 말이죠. 왜냐면 무상과 무하잖아요. 부처님이 늘 말씀하시던. 그래서 자, 이때까지 우리가 새말기를 했습니다. 새말기를 가지는 바탕에서는 뭐냐면은 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구나.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어서 실체가 없어서 지가 뭐 하는지 몰라. 눈으로 이렇게 봐도 눈이 비치는 거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 귀로 들을 수가 없어. 귀에 소리를 이렇게 모으는 작용은 하죠. 그죠? 그래서 무엇이 보고 듣느냐?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본래 이 성품짜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바로 나다. 이것이 바탕이 돼야 돼. 먼저. 그 앞에 바탕은 뭐죠?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모습이 헛것이고 모습에 머물 수 없다는 게 바탕이 돼야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가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 내가 한다는 것이 인지가 된단 말이죠. 그게 새말기를 가지는 바탕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새말기를 실제로 수행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간단한 일을 뭐 글을 쓴다든지 뭐 사람하고 대화를 한다든지 일을 열심히 본다든지 할 때는 잊어버리죠. 잘 잊어버리는데 내가 간단하게 혼자서 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어. 그 다음에 똥 누고 오줌 누고 밥 먹고 샤워하고 이런 시간은 다 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을 철저하게 잘 이용을 하라는 겁니다. 물론 그 모습공식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시간에 이리 막 애들 가르치고 할 때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커피를 한 잔 마신다든지 그렇게 딱 쉬는 시간이 왔을 때 이 몸뚱이가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 모습이 변하고 올 것이구나. 이렇게 자꾸 상기를 하란 말이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혼자서 걸어가고 이럴 때 자꾸만 그 훈련을 해. 이거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훈련을 자꾸 하면, 내가 아까 낮에는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탁 가면 이것이 탁 폭발을 해. 그냥 알겠어. 김미 선생님, 그냥 알겠어요. 그냥 잡혀버려. 자동으로. 내가 떠올리지 않아도 그 순간이 온단 말이지. 거기 난 폭발하는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딱 그 순간이 와.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자동으로 관성으로 돌아간단 말이죠. 이 바퀴가. 처음에는 바퀴를 일부러 돌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정 속도를 내버리면 그 관성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이렇게 돌아가면서 내가 무엇이 나타나냐면, 그거 하기도 전에 내가 혼자 있는 시간에 자꾸만 한 걸음 한 걸음 한 번, 두 번 훈련을 하게 되면 지혜가 나요. 지혜. 이거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른. 그래서 변한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네. 자체성이 없다는 게 뭔 말인지 알겠네.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뭔 말인지 알겠네. 이렇게 돼요. 그것이 지혜예요. 지혜. 그러니까 지혜가 이상하게 샘물에서 솟듯이 자꾸만 지혜가 나. 지혜가 나면서 또 그 지혜의 힘으로 또 새말귀를 또 잡게 되고, 또 새말귀를 잡으면서 또 지혜의 힘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 작용이 일어나요. 직접 해보시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믿고 자꾸만 해보는 거예요. 자꾸만. 개인차는 있겠죠. 그렇지만 자꾸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혜가 진짜 납니다. 자, 251쪽 좀 보시죠. 여기 비명비암과 공적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백봉 선생님이 앉을 때 비명비암인 바탕을 놔두자.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비명비암을 가장 이 여러 보살님이나 선사들도 이 비명비암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고, 백봉 스님도 이 비명비암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시냐면, 명과 암은 너무나 뚜렷이 우리가 잘 보기 때문에. 명과 암은 지금 이거 명이죠. 불 꺼버리면 암이죠. 그죠? 너무나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암을 보는 거죠. 그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암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명과 암. 그러고 여기 비명비암과 공적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공적체가 우리 그 능음경에서 공부했던 청정체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기 청안보살하고 저기 아니다. 본원신 보살님하고 김미선 쌤하고 읽어 주실래요? 두 분이 같이 앉았습니다. 월상보살은 가르치되 어둠은 밝음으로 더불어 둘이라 하나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곧 둘 있음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마치 멸친정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온갖 법 모습도 또한 다시 이러일세. 그 가운데에 평등하게 등이라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의 등입니다. 네, 여기 유마경 대강론의 그 불의법문 중에서 나오는 월상보살 말씀입니다. 자, 그 밑에 읽으면서 하시죠. 비명비암이란 어두운 것도 없고 밝은 것도 없는 것인데, 이걸 실감나게 아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바로 그러한 경지에 들어앉아야 어두운 성품과 밝은 성품이 둘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게 돼요. 어둠과 밝음의 성품이 둘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건 선을 통해서 가려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두운 걸 어둠으로 삼고 밝은 걸 밝음으로 삼으면 법이 두 개예요. 예, 여기부터 이제 밑에서부터 한번 해 나가세요. 자, 월성보살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어둠은 밝음으로 더불어 둘이라 하나. 어둠과 밝음은 우리 보통 둘이죠. 어둡다, 밝다, 이 둘이죠.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으면 곧 둘 있음이 없는지라.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다면 둘이 아니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마치 멸진정에 들면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온갖 법모습 또한 다시 이르일세 그 가운데 평등하게 덤이라야 이것이 둘 아닌 법문에 든다. 이 말은 어둠도 없고 밝음도 없듯이 온갖 모든 일체만법도 전부 그것이 만약에 선이다, 악이다 이렇게 되면 선도 없고 악도 없다는 말인데 그래 돼야 둘 아닌 법문에 든다. 제가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이 아니 되려면 어째야 되냐. 둘이 아닌 둘이가 되려면 오해해야 되냐. 오해해야 되냐. A와 밝음과 B, 어둠이 어찌 돼야 불이가 되냐는 거죠. 둘이 안 될라 하면 김성민 쌤 어째야 둘이 안 되려면 밝음과 어둠이 어떤 상태라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모습이 없어요. 그렇죠. 밝음과 어둠이 텅 비어야 돼. 무엇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밝음과 어둠이 둘이 아니 하나로 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공리가 나오고 만약에 모습이 조그만 티끌이라도 있으면 A와 B가 같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A와 B가 같으려면 두 개가 다 텅 비어 있으면 아무런 모습이 없으면 아주 깨끗하면 아무런 모습이 없으면 A와 B가 둘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라는 말은 이 둘이 아무런 모습이 없을 때, 모습이 없다는 것은 텅 비었을 때, 청정했을 때, 공했을 때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다음 보면은요. 비명비암이란 어두운 것도 없고 밝은 것도 없는 것인데 비명비암이라는 것은 하나의 모습이 아니죠. 비명이라서 명을 나타내는 것이고 비암이라서 암을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명이 따로 있고 명이 실체가 있고 암이 실체가 있으면 명도 되고 암도 되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선을 통해서 가려야 된다. 저기 청하나 뭐를 선이라고 했지? 왜 자신을 대박해? 그렇지. 자성을 되밟히려면 어찌해야 되는 거? 자성을 되밟힌다는 말이 뭔 말이요? 가짜로 진짜로 사실대로. 좋아요. 또 그거를 다른 말로 한번 해보자 말이죠. 선이라는 게 무엇이고 나의 본래 지혜를 낮추는 거. 본래 지혜를 낮추려고 하면 지혜라는 게 가짜는 가짜인 줄 알고 진짜는 진짜인 줄 아는 게 지혜지요. 그죠? 가짜를 진짜로 하는 거는 전도가 됐다고 하죠. 뒤바뀐 생각이라고. 그러면 본래 그 나의 지혜자리를 드러내는 거, 바탕자리를 드러내는 거, 또 나의 바탕을 닦는 거,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나의 지혜자리를 드러내려면 어떻게 마음이 돼야 되느냐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가라앉아야 돼. 마음이 가라앉아야 지혜가 드러난다. 어째서 그래요? 마음이 가라앉아야 어째서 지혜가 드러나죠? 실체가 없어. 예? 모습이 없어. 그럼 되게 어려운데 안 선생님한테 물어봐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안 선생님이 알아듣게 얘기해 봐봐.
어째서 마음이 가라앉으면 지혜가 솟아나느냐. 마음이 가라앉으면 어째서 지혜가 솟아. 지금 모습이 없으니까 일단 못 알아들으시죠? 그래, 못 알아들으신데 알아듣게 얘기해봐봐. 원래 우리가 다 그게 그 자리가 있는데 분별망상으로서 가르치면 몰라. 그렇지. 가라앉으면서 그게 내 모습이 그대로. 그렇지. 분별망상이 가라앉는 거지. 분별망상이 가라앉으면 진흙탕물이 진흙이 싹 가만히 놔두면 싹 가라앉으면 맑은 물이 되고, 본래 진흙탕물 안에는 맑은 물이 포함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얼른 보기에는 흙탕물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놔두면 딱 가라앉으면 그 속에 맑은 물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은 거의 흙탕물이라고 버려버리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가라앉혀서 먹을 수 있죠. 가만히 가라앉히면. 그래서 지혜가 나요. 그 맑은 물 자체가 지혜라. 지혜 덩어리가 무엇으로? 분별망상으로 흐려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누구나 다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나 다 부처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나다 너다 이래 분별을 자꾸 해. 모습에 자꾸 달라붙어. 그러니까 모습에 달라붙으니까 분별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진흙탕물이 돼 있어. 그래서 지혜가 드러날 수가 없어.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못 써먹어, 우리가. 내 자신도 내가 지혜가 있는 줄도 몰라. 왜냐면 모습에 맨날 들어앉으니까. 분별망상을 떠니까. 그래서 이건 선을 통해서 가려야 됩니다. 이 말은 마음이 가라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가라앉아서 지혜가 드러나야 된다는 얘기거든. 이 선을 통해서 가려야 된다는 말은.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어두운 걸 어둠으로 삼고 밝은 걸 밝음으로 삼으면 법이 두 개예요.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기 전에는 밝다, 어둡다가 둘이었죠. 그래서 어두운 거, 밝은 거 이게 진짜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 법이 두 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어둡고 밝은 것, 즉 명과 암에 어떻게 머물지 않아야 합니까? 우선 성품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성품을 봅니까? 어둡고 밝은 성품은 하나거든요. 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째서 어둡고 밝은 성품이 둘일 수 없습니까? 어두운 것이 가짜거든. 그럼 밝은 것도 가짜란 말이요. 우리가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가짜 놀이를 안 하게 돼. 그러면 가짜 놀이를 하지 않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이거 별것 아니에요. 멸진정에 들어가면 이것이 완전히 나타나요. 예. 자, 봅시다. 우리가 어둡고 밝은 것, 즉 명과 암에 어떻게 머물지 않아야 합니까? 성품을 봐야 된다. 성품을 봐야 된다. 이게 나한테도 딱 해당이 되는 말이에요. 자, 나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성품을 봐야 된다. 그죠? 명과 암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명과 암의 성품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도 내가 나를 정말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성품을 알아야 된다. 내 성품을 봐야 된다. 내 성품을 보려면 어떻게 보죠? 김성민 쌤, 내 성품 보려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내 성품을 보려면 성품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지요. 모습이 없지요. 그럼 모습이 없는 것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습이 있는 걸 붙들고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몸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맨날 성품 찾으러 돌아다녀. 바깥으로. 그래서 누리의 주인공의 멍청한 사람들은 몸 밖에서 찾는다고 백봉 선생님이 그런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내 성품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내 몸뚱이에서 찾아야 된다. 내 몸뚱이가 어떤 물건인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 내 몸뚱이를 벗어나서
깨달음을 얻으려고 견성을 하려고 하면 그거는 모래로 밥 짓는 것이다. 근데 김성미 쌤은 이거 이해합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웃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있기는요. 김미선 쌤 믿습니까? 그 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의 성품을 알아야 내 성품을 보고, 또 어둡고 밝은 것에 머물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둡고 밝은 것의 성품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얘기죠. 지금 그래서 우선 성품을 봐야 됩니다. 어떻게 성품을 봅니까? 어둡고 밝은 성품은 하나거든요. 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어째서 어둡고 밝은 성품이 둘일 수 없습니까? 어두운 것이 가짜거든. 그럼 밝은 것도 가짜라. 우리가 성품 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가짜 놀이를 안 하게 돼. 참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해가 잘 되면 굉장히 이 공부, 불교 공부가 답이 잘 되는 겁니다. 어둡고 밝은 성품이 하나다. 어둡고 밝은 성품이 하나다. 첫째, 어둡고 밝은 성품이 하나다. 하나가 되려면 아까 뭐라고 했죠? 텅 비어야 돼요. 어둡다는 것과 밝은 것이 모습이 없어야 돼. 텅 비어야 돼. 그래야 하나라는 말이 돼요. 하나라는 말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두운 것이 있고 밝은 것이 있거든. 그러니까 어둡고 밝은 거는 뭐라고요? 두 번째,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어둡고 어둡다 밝다 하는 거는 가짜라. 가짜다. 그런데 어둡고 이 성품이 하나가 되려면 어두운 성품, 밝은 성품이 하나가 돼야 돼. 텅 비어야 된다는 거야. 어두운 것이 실체가 있고 밝은 것이 실체가 있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야. 덕마늘 보살님, 이 굉장히 깊은 뜻이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좋습니다. 자, 그래서 가짜란 말이요. 우리가 성품자리를 놓치지 않으면 가짜 놀이를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자, 어둡고 밝은 것이 자체성이 없어. 실체가 없는 거야. 자체성이 없어. 어둡고 밝은 거는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어두웠다가 밝았다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이게 변하는 거야. 어둡고 밝은 거. 이것이 헛것이죠. 가짜죠. 그래서 어둡다 밝다 하는데 머물 수가 없어. 이 가짜 속에는 이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말이 다 포함이 돼 있다. 어둡고 밝은 것이 가짜야. 이러면은 어둡고 밝은 것이 가짜네? 이러고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둡고 밝은 것이 가짜라는 말 안에는 이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처의 모습은 전부 무유정법이라는 것이 이것이 다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이 상대성이라는 것이 포함이 돼 있고 또 차별상이라는 것이 다 포함이 돼 있어요. 이 말이 이 가짜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얘기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모습 공식을 열심히 했거든. 그죠? 가짜다. 이 안에는 이런 모든 모습이 공했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실체가 없는 것이구나. 그치? 그런 것이 다 돼. 여기 어둡고 밝은 성품이 하나라는 말은 이것이 텅 비었구나. 일체만법이. 모습이라는 것은 본래 공성이구나. 이것이 딱 나타나는 그 기절이야. 그러면 이거면은 벌써 어떻게 해요? 굉장히 많이 파악이 돼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는 이 진리가요. 부처님 말씀이 굉장히 많이 파악이 돼 있는 상태예요. 글귀로서. 그죠? 그래서 이것이 그 상대성은 가짜구나. 상대성은 가짜구나. 그래서 어둡고 밝은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 바탕짜리 절대성짜리가 하나구나. 허공이 하나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어두운 것이 가짜거든. 그럼 밝은 것도 가짜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품짜리를 넣어주지 않으면 가짜놀이를 안 하게 돼. 성품짜리를 안 놓치면 가짜놀이 안 하게 된다는 게 뭐지? 새말기 하는 거예요. 새말기.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하고 여러분들은 무정물인 귀로 들어. 그래서 이 몸뚱이 모습 놀이를 안 하게 돼요. 몸뚱이를 굴리죠. 몸뚱이 모습 놀이를 안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성품짜리를 놓치지 않으면 가짜 놀이를 안 하게 돼.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 성태를 기르는 겁니다. 성태를 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태자가 맞아요? 월자가 아니고 입구자. 입구자. 육자가 아니고? 아니 그 밑에 월. 월이 아니고. 이거.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성태라는 거는 본래 나의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계속 닦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내 성품을 놓치지 않으면 가짜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말이 성태를 기른다는 것 똑같습니다. 그런데 성태를 기르는데 뭐 앉아서만 기르나? 아니죠. 밥 먹으면서도 기르고 샤워하면서도 기르고 똥 누면서도 기르고 학교 가서도 기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기르고 매 기르고 있어. 우리 아까 매실도 열심히 잘 까졌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 못 갔어요. 그러니까 새말기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자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더 잘할 수 있게 되겠죠. 자꾸만.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굉장히 여기서 요만큼이 굉장히 많은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면 가짜놀이 하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됩니까? 멸진정에 들어가면 가짜놀이 안 한다는 거예요. 멸진정이라는 것이 보통 어려운 거 아니죠. 멸진정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가 멸진정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김미 선생님 하십시오. 아니고 예. 멸진정이요? 그런데 선생님, 멸진정에 들어가기 어렵지 않습니까? 멸진정에 들어가려면 어떤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됩니까? 어두울 땐 밝은 걸 생각하고 밝을 땐 어두운 걸 생각해. 환한 낮에 어두운 걸 생각하면 평등하게 돼.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경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경지요? 어두운 것도 하나의 모습이고 밝은 것도 하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 어두운 것도 가짜, 밝은 것도 가짜니까 모습놀이를 안 한다는 생각이 있어. 어둡고 밝은데 머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것이에요. 예. 지금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멸진정이라면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백봉쌤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어두울 땐 밝은 걸 생각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어둡다 이러면 우리는 어두운 데 쏙 들어가잖아. 어두우니까 무섭다 뭐 어쩐다 이래서 또 막 고리를 끼게 되죠. 어두운 거. 그 다음에 또 밝을 때는 그러면
밝음을 보면서 어두운 걸 생각하니까 밝은데 들어앉지 않는 거지요. 근데 이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밝다 어둡다 하는 거는 가짜인 줄 알아. 가짜인 줄 알아. 그 성품이 이게 자체성이 없는 것도 알아.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빈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 어둠이라는 게 실체가 없거든요. 실체가 없어요. 밝음도 실체가 없어요. 그래서 뭔 모습? 그냥 빈 어둠, 빈 밝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은 어둠을 볼 때 밝음을 생각하고 밝음을 볼 때 어둠을 생각하라. 이 말은 어둠과 밝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걸 억수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모습을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본다? 빈 모습으로 본다. 몸뚱이를 볼 때 빈 몸뚱이로 본다. 빈 몸뚱이를 보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죠. 안쌤 그러시죠? 근데 우리가 달라붙지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어둠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체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변하는 것이지. 헛것이지. 머물 수 없다. 그래서 이 모습이 자체성이 없는 걸 알아.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빈 모습이라. 빈 모습.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습을 볼 때 바로 바탕을 봐버리는 거죠. 빈 모습으로 본다는 거는 자, 한번 해볼까요? 지금 자기 몸을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몸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 몸 이만 이대로 한번 빈 모습으로 한번 보십시오. 그냥 몸뚱이 이대로 두고 자기 몸뚱이를 그냥 자체성이 없거든. 실체가 없는 물건이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실체가 없는 물건으로 그냥 바로 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바로 바탕을 보게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허공을 보게 되는 거죠. 이 모습 공식을 열심히 하면 이렇게 보는 게 가능해요. 근데 백봉 선생님도 이렇게 보라고 공부 방법을 이렇게 보라고 계속 나중에 가면 강조를 하셔요. 왜? 이거를 알거든. 이거 모르면 안 되거든. 이거를 모르면 이 말이 안 통하거든. 근데 이거를 열심히 하고 잘 아는 사람은 이게 김성미 선생님을 내가 봐. 김성미 선생님을 보면 김성미 선생님이 자체성이 없다는 걸 알아. 저 몸을 굴리고는 있지만 그래서 빈 모습으로. 근데 빈 모습을 볼 때 가장 빈 모습으로 봐야 될 것이 내 몸이라. 내 몸을 빈 모습으로 보면 상대방도 빈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 내 몸은 냅두고 상대방만 빈 모습으로 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 근데 내 몸을 이만 이대로 변하고 헛것이 실체가 없는 것으로 그 훈련이 자꾸 되는 거예요. 이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 은연중에 돼요. 이게 은연중에 저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어둡고 밝은데 머물지 않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밝을 때 어두운 걸 생각하고 어두울 때 밝은 걸 생각하면 어둡다 밝다 하는데 내가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이것이 평등하게 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밤에는 낮을 생각하고 낮에는 밤을 생각하면 밝고 어두운데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 생각한다는 것이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 그러면 낮에도 머물지 않고 밤에도 머물지 않는 것이거든요.
만약 우리가 참으로 어두운 성품과 밝은 성품을 알아버린다고 하면 생각하고 안 할 것이 없어요. 이것은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 마음을 조복받는 하나의 수단 방법이에요. 어떠할 때 이것이 나타나느냐? 멸진정에 들어가야 돼. 잠깐만요. 밤에는 낮을 생각하고 낮에는 밤을 생각하면 밝고 어두운 데 머물지 않는다. 생각한다는 것이 머물지 않는. 저는 이 말을 늘 저는 3번에서 이렇게 오면은 외곽순환도로를 타고 이렇게 오는데 이게 굴을 몇 개를 지나냐? 과천터널 한번 지나죠. 또 양재 내려오는 그것도 하나 지나죠. 그다음 우면 터널을 지나요. 이게 굴을 3개를 지나요. 터널을. 거기서 올 때 늘 밝을 때 오지 않습니까? 아니, 밝을 때 딱 오는데 터널 속에 들어가면 어둡죠. 어두워요. 여기 불은 켜지죠. 터널 바깥에도 불은 있고 버스에도 불은 있지만 이렇게 쭉 앞에 보면 어둡죠. 어둡다가 근데 어두운데 나는 알아. 지금 이 터널 바깥은 밝은 줄 알거든. 그게 밝음 속에 있는 어둠인 걸 내가 안단 말이죠. 밝음 속에 있는 어둠이라. 그래서 이 어둠이 계속 어둠으로 가지 않겠구나. 조금 있으면 밝음이 나타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그래서 터널을 이렇게 지나가면 밝음 속에 어둠. 그죠? 또 밤에 가면은 터널이 환하게 불을 켜갖고 있어. 그러면 밝음 속에 바깥에는 어둠. 바깥에는 어두워. 밤에 우리 늦게 가니까 어두운데 터널은 밝거든. 그렇게 해서 밝음과 어둠이 늘 공존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가면서 터널을 지나가면서. 그리고 또 어떤 게 굉장히 좋으냐면 우리가 철야 정진을 하고 이럴 때 보면은 집에서도 새벽에 일어나서 이렇게 특히 겨울에는 늦게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으면 어두웠어. 근데 점점 밝아지거든. 조금씩 환해지거든요. 그러면 밝음과 어둠이 이것이 성품이 없다는 것이 굉장한 그 느낌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이렇게 앉아있어요. 조금씩 밝아지거든. 그래서 밝음이 오면서 어둠을 때려 패고 쫓아내고 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밝음도 어둠도 모습이 없어. 사실은 조건만 있을 뿐이죠.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밝음도 어둠도 모습이 없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가짜인 걸 알 수가 있어요. 진짜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그러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좀 앉으세요. 앉으시면 쭉 아침이 밝아지면 밝음과 어둠이 이것이 진짜가 아닌 것을 내가 확연하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까지 했지? 머물자는 그 다음 멸진정이 무엇입니까? 거기 하고죠. 멸진정이 무엇입니까? 실은 마음이 가라앉은 자리인데 가라앉은 마음자리는 눈에 안 보여. 없어. 찾으려 해도 못 찾아. 완전히 가라앉은 그 자리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이 소식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닌 이 소식을 얻으려 해도 도저히 얻지 못해. 그러하기 때문에 권도를 쓰는 거예요. 권도를 쓰는 것은 어두운 데 머물지 않고 밝은 데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환하게 밝으면 완전히 본다고 하지요. 환하게 밝으면 완전히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건 분별이에요. 망상이에요. 예? 분별망상이라고요? 만약 우리가 고기를 보는데 천촉이나 만촉되는 등불로 본다면
고기의 빛깔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 풀 빛깔도 달라질걸? 예, 그럴 겁니다. 예. 그 우리가 어떤 이게 모습을 보는데 빛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건 확실할 겁니다.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이거를 한번 해보자 이거죠. 실은 마음이 가라앉은 자리인데, 가라앉은 마음 자리는 눈에 안 보여. 없어. 그렇지. 바탕 자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지. 눈에 보이고 한다면 전부 다 그거죠. 모습이죠. 그래서 찾으려도 못 찾아. 완전히 가라앉은 그 자리가 어두운 것도 아니고 밝은 것도 아니 있으시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그 좌선을 할 때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으면 이 불빛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깊이 이제 좀 정에 쭉 들어가면 진짜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사실은요.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풍나무가 있어. 이렇게 그냥 보여. 그러면 단풍나무가 너무나 그 색깔이 빨간 거야. 빨갛다 할 때 뭐 이런 빨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빨강이 보이는 거예요. 말을 하자면.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건데, 모습이 보인다는 거는 말하자면 그 바탕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모습이 좋다, 보인다는 게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바탕자리가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 비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지. 말마디로 자꾸 이래도 비명비암이라는 것 자체가, 바탕이라는 것 자체가 그 말마디가 나한테 잘 안 다가와. 우리가 모습을 잘 굴리자 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죠? 처음에 모습을 잘 굴리자고 했을 때 왜 잘 굴리자고 하느냐고 또 그렇게 또 나한테 시비를 붙었어요. 근데 요새는 잘 굴리자는 게 정말 잘 됐다고 또 얘기를 해. 요새 오면. 그래서 잘 굴리자라고 해야 진짜 맞는 것 같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아까 우리 낮에도 이거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0분 동안에 이거 해보려고 해요. 이거 해볼 겁니다. 내가 가만히. 이걸 해볼 겁니다. 한 10분 동안. 이거를 가만히 하게 되면, 아까 저 보노신 보살님 말씀이 정말로 명답인 것 같아요. 비명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이러니까, 바탕하고 내하고 둘이 아니거든 사실은. 이치적으로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바탕을 낮추는 거니까 내하고 바탕하고 하나라.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낮추자 이러면은 뭐 A가 B를 낮추자 뭐 이렇게 생각을 자꾸만 해. 그 개념이 너무 깊이 뿌리 박혀 있으니까 잘 안 돼. 백봉생 같이 공성을 완전히 확연히 깨달으신 분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지. 그냥 뒷모습으로 다 봐버리시면 돼. 그냥 이만희대로 허공으로 봐버리시면 돼.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왜? 공리가 파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봄은 빛깔에 소리 귀에 맨날 말하자면 그게 공성으로 안 보여. 맨날 찌들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해볼 겁니다. 이거를 해보는데
그때 김미 선생님한테 내가 물은 적이 있었거든. 이거를 할 때 김미 선생님은 호흡을 본다고 했죠. 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예. 몇 주 전에. 네, 몇 주 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 그렇진 않아요. 예. 호흡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호흡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냥 호흡은 지가 들랑날랑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내두는 거예요.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그 자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상당히 훈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당히 훈련을 해서, 그 다음에 정말로 바탕을 볼 거 아닙니까? 바탕이 돼 있으니까 바탕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가서 비명비하면 바탕을 놔두자. 이것이 저절로 될 거라는 거지. 저절로 된다. 저절로 될 때까지 우리 요구하자. 억지로 하지 말자는 거지. 저절로. 내가 가만히 있다면 온갖 망상이 들락날락하고 숨도 들락날락하고 다 해. 근데 들락날락 하는 거, 그 들락날락하게 그냥 냅둬. 거기 내가 신경을 쓰지 말고 냅둬. 그냥 나는 가만히 있는 거. 근데 김미 선생님 잘 되죠? 가만히 있죠? 근데 가만히 있으니까 되게 재밌죠? 가만히 있는 게 그렇게 재밌어요. 안 선생님, 이 궤변 같죠? 안 선생님은 뭐를 하시냐면요. 이거를 하십시오. 요거 하시지 마세요. 몸뚱이는 변한다 할 것이다. 이거 하십시오. 다른 거 하지 마십시오. 요거를 자꾸만 하시는 거. 앉아서. 근데 이거 하시면 쭉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거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한번 해봅시다. 오늘 요거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이거 합시다. 이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연단 거사님, 예. 그때 아까 저게 슬쩍이 얘기하시는데 보니까 우리 이거 좀 꺼볼까? 프리미엄을 위해.